삼성전자에 어느 정도의 악재인지, 이게 삼성전자의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을 살펴봐야겠죠. 전일 삼성전자가 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하락률을 2배나 웃도는 규모인데요. 자,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를 좀 끌어내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출발은 괜찮았어요. 배당락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하락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10시가 넘어가면서부터 하락률이 가팔라졌죠. 자, 어떤 이슈가 있었냐? 중국 시안이 봉쇄가 됐다.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공장 역시 영향을 받는다. 그러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중국 시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부터 봉쇄령이 내렸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처럼 이런 필수 공장 같은 경우에는 가동을 유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워낙 이 코로나19가 많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급기야 삼성전자의 공장 역시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중국 시안 공장 가동 중단, 생산 라인 축소, 이 부분이 삼성전자에 어느 정도의 악재인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삼성전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중국 시안 반도체 사업장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생산 라인의 탄력적 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일부 라인을 셧다운 시킨다든지 이러한 지금 조정을 진행 중이다 라고 밝힌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생산 라인이 중단이 된다.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시안 공장이 무엇을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캐파 중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를 하는지 그 부분을 살펴봐야겠죠.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1공장과 2공장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낸드 플래시만 생산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생산하는 낸드 플래시가 전체 낸드 플래시 생산량의 40%를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장이 셧다운 됐어요. 그러면 재가동이 될 때까지 완벽하게 이전 컨디션을 회복할 때까지는 최소 1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게 가동을 완전히 중단을 해버리면은 수율을 완벽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딜레이가 발생을 한다. 자, 그렇다면 이게 삼성전자의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을 살펴봐야겠죠. 삼성전자의 사업부별 실적입니다. 자, 여기 매출액이 나와 있고요. 2021년 예상 기준입니다. 삼성전자는 사업부를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DS, IM, CE, 하만.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DS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분이에요. IM 같은 경우에는 ITM 모바일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만드는 사업부. CE는 가전, 하만은 자동차 부품 사업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DS는 다시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로 구분이 되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LSI, 시스템 반도체로 구분이 됩니다. 메모리는 크게 2가지로 나뉘죠. D램과 낸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전체 매출액의 1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관점에서 봤을 때는 15%를 차지를 합니다. 앞서서 중국 시안 공장이 삼성전자 낸드 플래시 캐파의 40%를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중국 시안 공장의 영업이익 기여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15% 곱하기 40%. 그래서 토탈 6%로 나옵니다. 즉 중국 시안 공장이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다. 자, 그런 식으로 추론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딱 6%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낸드 플래시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된다. 그렇다면은 매출액은 영원히 발생을 하겠죠. 하지만 영업이익은 영원히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공장 가동을 하지 않아도 나가야 되는 비용이 있어요. 인건비라든지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회계적인 비용, 감가상각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냅니다. 그래서 이 6%보다 커질 수가 있다. 근데 여기에서는 기간의 함정이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영업이익 기여도 비중 15%는 1년 기준입니다. 근데 공장이 셧다운이 됐는데 1년 동안 계속해서 셧다운이 되진 않겠죠. 한 짧으면 1개월, 한 2개월 정도면 회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6%보다는 훨씬 삼성전자 전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 이번 시안 공장 셧다운 이슈가 그렇게 삼성전자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훼손시키는 요인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올해 초에 삼성전자의 미국 오스틴 공장이 가동이 중단이 됐어요. 자, 이때는 어떤 이슈가 있었죠?
바로 미국에서 기록적인 한파가 닥치다 보니까 전력 공급이 중단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셧다운이 됐죠. 그리고 이 셧다운된 오스틴 공장이 완벽히 회복될 때까지 약 한 6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때 주가를 보시면은 약간 좀 변동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오스틴 공장 셧다운이 뭔가 큰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서서히 회복을 했을 겁니다. 근데 공장 셧다운 이슈가 발생한 이후에는 보시다시피 변동성이 좀 커졌을 뿐 주가가 막 하락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오스틴 공장 가동이 90% 정도 회복이 됐다 라고 하는 시점 이후에 보시면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죠. 근데 이거는 이 공장이 회복이 됐다라는 이슈라기보다도 삼성전자가 4월 초에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을 안고 미리 좀 매수세가 집중되다 보니까 주가가 선 반영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좀 정리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오스틴 공장이 셧다운 됐을 때에도 변동성은 좀 확대가 됐지만은 주가가 이것 때문에 뭐 크게 하락하진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공장 셧다운이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자, 그때 당시에도 이 오스틴 공장 생산 중단으로 SSD, 낸드 플래시죠. 이쪽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SSD의 컨트롤러 칩, 이게 바로 시스템 반도체죠. 이 시스템 반도체를 오스틴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산이 안 되니까 오히려 이 낸드 플래시, SSD 가격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생산이 중단된다 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단 가정이 있습니다. 수요가 견조해야 돼요. 수요가 견조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이 줄어든다 한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자, 그래서 낸드 플래시 업황이 어떤지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죠. 여기에는 내년에 전방 수요처별 업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자, 모바일, 스마트폰이죠. 이쪽 업황은 4G 대비 5G 스마트폰 탑재율이 올라갈 것이다. 2021년에는 5G 스마트폰이 5억 대인데 2022년에는 7억대로 늘어날 것이다. 근데 5G 같은 경우에는 4G 대비 D램 탑재율이 1.5배,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2배에 달합니다. 즉, 그래서 이 모바일 쪽 부분에서 낸드 플래시 수요가 많이 늘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IT 업체들,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기업들이죠. 자, 그런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투자를 재개를 하는데 HDD,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로 전환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 수요가 많이 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방 시장이 견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장 가동 문제로 공급이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중국 시안 공장 셧다운,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니까 일단 이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근데 이거는 가정이 있죠. 1, 2개월 내에 해결됐을 경우에 말이죠. 자,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긴 해요. 삼성전자가 69,000원, 이때부터 지금 빠르게 반등을 해서 얼마 전에는 8만원을 살짝 넘겼었죠. 단기간에 10% 넘게 상승을 한 겁니다. 삼성전자처럼 대형주가 단기간에 10% 넘게 상승을 했다? 자, 그렇다면은 저점에 진입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차익을 실현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수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 차익 실현의 빌미를 제공해주는 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공장 셧다운 이슈가 무조건 부정적이냐? 모든 현상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두 가지가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실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지만은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격 상승 요인이 되기 위해서는 수요가 견조해야 되는데 마이크론의 전망에 따르면은 낸드 플래시 수요는 견조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 셧다운이 장기화된다라고 한다면 낸드 플래시 사업 부문 실적 공백도 공백이지만 아예 전방 산업,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쪽에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사가 생산한 SSD 이걸 스마트폰에 탑재를 하겠죠. 근데 SSD 생산이 계속해서 지연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세트 출하량도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투자자들이 유념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이 셧다운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봉쇄령을 내린다라는 것 자체가 이 코로나를 막기 위함이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14일 정도가 잠복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4일에서 플러스 일주일, 플러스 2주일 정도, 그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봉쇄령은 해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가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런 셧다운 이슈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단기간에 좀 많이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쪼록 삼성전자가 이런 악재를 딛고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